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 뉴스는 중앙일보 기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됐죠. 오늘이 12월인데 11월 27일 지난주 기사 같네요. 이 기사 제목을 딱 본 순간 지금 오늘 와주신 두 분이 떠올랐어요. 홍수국 선생님과 정은경 선생님. 저희 한때 노화 질병 얘기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즐겁게 얘기했는데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제 왜 불려왔나를 분명히 이제 떠올리시게 되겠죠. 제목은 이겁니다. 회춘의 꿈 현실로. 회춘. 이제 봄이 오는 거죠.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로 되돌아갔다. 라는 되게 자극적인 카이스트의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이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노화된 인간 진피 섬유아 세포를 정상적인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역노화의 초기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나름 충격이었던 게 인간은 늙는다 라고 생각했고, 지난번 저희 모여서 얘기할 때도 노화가 질병으로 분류된 거에 대해서 적지 않이 놀랐는데, 심지어 이 기사는 그 노화를 거꾸로, 물론 이제 인간 진피세포에 대해서, 피부세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노화를 거꾸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연구의 어떤 기초적인 연구 분야의 성과가 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랐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게 나왔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홍수국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세포가 인간도 늙고 세포도 늙고 그렇죠. 다 같이 늙고 예, 뽀송뽀송함도 사라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나요? 주름 보입니다. 네, 그렇게 주름도 생기고 그런 게 당연한 건데 노화됐던 세포가 다시 젊어진다라는 게 물론 가능하니까 여기 가능하다고 나왔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그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인자를 발견해낸 거예요. PDK1이라고 하는 인자를 이제 조절을 하면은 그 안에 세부 이제 단계들에서 노화 단백질들을 다시 억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mTOR 단백질이나 NFKB 같은 단백질을 억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노화된 세포들을 다시 어릴 때 세포, 섬유아 세포로 돌아가는 거죠. 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보니 이 두 가지 mTOR와 NFKB 단백질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절하는 게 PDK1인 거예요. 이렇게 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조절했더니 얘네가 조절이 돼서 여기 인터루킨 같은 사이토카인 물질, 면역 물질을 얘가 생성을 안 했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낸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노화 세포였는데 다시 어린 세포로 돌아간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그 노화에 관여하는 거는 지금 여기 나중에 띄우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인자들, 여러 가지 단백질들, 물질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다단하게 있으나 실은 그거의 메인이 되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인자가 아까 말씀하신 그 mTOR와 NFKB라는 그런 인자들인데 근데 그거를 동시에 제어하는 요소는 따라가 봤더니 PDK1이라는 단백질이더라. 그래서 그걸 갖고 그러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뭐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한 거죠. 이야. 그러면 실제로 인간 진피 세포를 가지고 노화된 세포를 가지고 그 PDK1이라는 단백질 인자를 조절을 했더니 얘가 젊은 세포로 되돌아가서 콜라겐 합성을 다시 활발하게 하고 그 몸에서 광채가 나게 탄력성. 그러네요. 탄력. 그 화장품 선전 보면 이렇게 막 물 보통 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촉촉한 게 막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콜라겐 엄청 드세요. 홈쇼핑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돼지 껍데기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돼지 껍데기도 많이 드시고 콜라겐도 많이 드시는데 피부에서 원래 콜라겐을 섬유아 세포가 활발하게 합성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얘가 활동성도 낮아지고 섬유아 세포의 종류도 낮아지고 그거 자체가 노화돼서 그렇게 그렇죠. 노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푸석푸석하고 물도 잘 안 머금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 섬유아 세포가 피부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이 단백질 처리를 하면 얘네들을 조절을 하면 섬유아 세포가 다시 어린 섬유아 세포로 돌아간다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은경 선생님한테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연구실에서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대체 어쩌다가 이런 발견이 이루어진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아, 예. 네. 우선은 이제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93학번이거든요. 그런 라떼는, 건데. 라떼는. 울어, 막 이렇게. 93학번인데 예. 제가 이제 연구실에 있을 때만 해도 생물학 실험을 할 때 보통 이제 내가 가진 생물학 이론으로 세포 배양을 하고 또 이제 그 변화량을 보면서 뭐 수기로 체크도 하고 그죠. 지시럼도 하고 관찰. 뭐 이런 거. 식으로 했거든요. 음. 근데 이 연구 과정을 보니까 이 연구 과정이 굉장히 또 지금까지의 이런 정통 일반적인 생물학 생물학 연구. 보다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어. 이 조광현 교수가 네. 전자공학 박사예요. 야, 전자공학. 네. 또 대체 승부를 할 수 있다. 대체 전자가 바이오랑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어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심지어 제어. 네, 제어. 근데 이 제어공학을 할 때 예.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해요. 수학적으로. 그죠. 네, 모델링을 한 후에 이걸 어떤 시스템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제어공학 관점에서 생물학에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우선 이런 많은 정보도 있잖아요. 분자생물학 이런 정보,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이나 이런 유전체들, 이런 유전자들 사이의 관계, 상호작용을 알려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 정보를 다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또 하나를 또 수립을 해요. 뭔가 그 인과가 네. 연결이 되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후에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기사에 보면은 앙상블 불리언 네트워크 모델링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또 하게 했대요. 네. 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서 바로 이제 노화된 진피 섬유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핵심 인자 아까 PDK1을 타겟을 한 거예요. 이야,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통해서 이거다라는 걸 특정한 근데 거구나. 이제 이거다라고 특정을 해도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아닐 네. 수도 있는 알 수 거잖아요.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알 수 이제 있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야. 생물학 실험을 이제 해서 얘를 인공 피부, 그러니까 세포 네. 실험과 네. 요즘에 이제 인공 피부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진피도 만들어내고 그 위에 있는 표피층 만들어내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인공 피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한 거예요. 야. 인공 피부. 여러 가지로 놀랍네요, 이 성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 자체가 전자공학과라는 게 이제 제가 적어도 아는 바로는 공학이라든가 그러니까 특히나 전자공학이라든가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인과가 분명한 그리고 그거를 진짜 아까 시뮬레이션 얘기했지만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뭐 A는 B고 B는 C고 그러면 A는 C고 막 이런 거에 논리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다음에 실험을 하든지 이러는 종족들이거든요. 근데 한편 제가 본 재료학이라든가 생물학적인 아까 정확히 얘기했지만 실은 이게 너무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다분히 계속 꾸준한 관찰 해보고 뭔지 몰라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찾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그런 어떤 새로운 발견을 갖다 찾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됐었어요. 옆에서 재료 하시는 분도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일단 화학물질들을 섞어 볼 때가 많다. 약학도 좀 그런 게 있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발견됐던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때려 넣어서 상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실은 이 인과를 맺는 뭔가의 모델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전자공학 박사님이 교수님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할 법한 일이었겠구나. 그렇죠. 예. 이제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 그쵸. 같아요. 방법을 찾는 그죠, 속도가 좀 일단 그죠. 모델링을 하고 나서 실험에 들어가는 거기 이제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생명공학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음. 컴퓨터 가상 실험도 같이 하면서 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발전해 나가고 음. 여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면 진짜 이야. 우리는 이제 영생을 영생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 나와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